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시상식이죠. 작년에는 이 오스카 시상식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여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받는 그런 쾌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주 조촐한 시청률도 왕창 떨어진 그런 시상식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런 그 뚝 떨어진 시청률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겠다. 올해 시상식은 3월 27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한 달 넘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백신 접종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시상식 당일날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들여보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식은 생중계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시상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인기 있는 유명인들이 많지 않으면 그러면은 시청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어서 일종의 뭐 고육지책, 저들의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아카데미 측은 이 보도를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지는 하지만은 이 헐리우드 리포트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다른 헐리우드 시상식들도 지금 모종의 지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7일로 예정되어져 있는 연례 미국 배우조합상, 배우조합에서 하는 영화상,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스크린 액터스 길드 어워드라고 그래가지고요. SAG 어워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상식인데 티켓이 있는 모든 참석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백신 접종 받은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날 당일날 시상식으로부터 이틀 안에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것 기록까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엄격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시상식을 한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계에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이제 그 좌파들이 지금 꽉 쥐고 있는 그런 세상, 좌파 세상이 돼버려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서 좀 옳은 소리 좀 하고 좀 의미 있는 얘기 좀 했다가는 바로 그냥 뭐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쫓아낼 것처럼 달려드는. 그래서 실제로 몇몇 배우나 감독들이 옳은 소리 좀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자신이 출연하고 있던 시리즈물에서 퇴출당하거나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뭐 이런 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헐리우드 영화계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중국 자본력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큰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이 이 헐리우드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시안 시장을 배제하고는 도대체 이 영화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NBA 같은 이 스포츠들이 중국에 끌려가고 있듯이 코 껴가지고 끌려가듯이 지금 영화계도 그렇다. 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Critics' Choice, 그러니까 비평가상도 지금 100%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행사 시작 48시간 이내에 음성 PCR 검사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헐리우드 리포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시내에서 유니온 스테이션에 열린 오스카 시상식에 마스크 요구 조건이 완전히 적용되는 제한된 현장 상황 때문에 관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청자가 1,000만 명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 1,000만 명 이 시청자 숫자가 역사상 가장 최저치였다라고 합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 있는 영화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작품, 그러니까 개의 힘, The Power of the Dog, 말 그대로 개의 힘, 그리고 공상과학 서사시 듄이라는 영화가 이게 지금 가장 많은 수상 후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하여간 영화계는 그렇고요. 영화계가 이렇게 개판이 되면 안 되는데, 영화들이 항상 좌편향 되어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LGBTQ 같은 경우에 이제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데 대놓고 나오죠.
대놓고 막 보여줍니다. LGBTQ를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영화 속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사회 악인 것처럼 묘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들을 은근슬쩍 감추어서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사실은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문화사업 쪽에 투자하는 보수 진영 쪽에 펀드가 만들어져야 바람직한데요. 물론 하나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이런 보수의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가족이 중요하다라던가, 지금 진보 쪽에서 만드는 영화들을 보면 가족을 해체하고 있는데 다 어떤 식으로 해체하고 있냐면 가족은 혈연 관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가족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내러티브를 펼쳐나가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성장해온 젊은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귀찮고, 굳이 애 만들어봤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냥 의지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가족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라 바뀌게 되고 결국은 사회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것,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주고 주입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문화작품들이 나와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후원해주는, 지원해주는 펀드들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